11장 가우스 법칙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전기 손속이 뭔지 기억나나요? 일렉트릭 플럭스였어요, 영어로. 그래서 플럭스라고 하면은 전기 손속 의미하는 거다. 기호는 뭐였죠? 대문자 파이 E였습니다. 정의는 뭐였죠? EA.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기장 곱하기 면적인데, 이게 수직이라는 보장도 없고, 그럼 코사인 세타 해줘야 되고요. 또는 내적 해줘야 되고, 또 이게 전기장 방향이 모든 면적에 대해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구해서 시그마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곧 뭐라고요? 인테그랄 전기장 내적 미소 면적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가우스 법칙에서는 이게 동그라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폐공면에 대해서입니다. 가우스 법칙에 한해서는 동그라미로 바뀌고, 얘가 엡실론 제로분의 그 폐공면 안에 있는 알짜 전하량,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고려해가지고 계산하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가우스 법칙이다. 자, 그래서 틀렸죠? 뭐가 틀렸죠? 폐공면인데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폐공면이라 동그라미 표시해줘야 된다고요. 네, 풍선같이 폐공면. 그럼 안과 밖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폐공면이 되면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 뭐의 방향이라고요? 이 지점에서의 면적 벡터의 방향이 된다고요. 그래서 쉽게 다 이게 플러스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플러스 차지가 있으면은 당연히 면적 벡터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전기장 방향 이쪽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라 생각하시면은 이해 가시죠? 안에 마이너스 차지 있으면은 전기장 방향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내적하면 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안에 사실 부호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부호 같은 건 보통 사람이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가우스 법칙 문제는 인테그랄이 있긴 있는데 실제로 적분하는 경우 없어요. 대칭성에 의해서 적분을 안 해도 되게끔 풀리는 게 가우스 법칙 파트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도체인 경우는 이게 구분포를 이루는 경우에 애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절로 애워질 수도 있지만 뒤에 예제에서 나오거든요. 네, 뒤에 예제에서 풀면 됩니다. 지금 설명을 해? 그러니까 대충 설명을 하자면은, 도체인 경우는 어때요? 도체 내부의 전기장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도체 내부에선 전기장 0이라 그랬죠? 암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정전기 학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체 외부에서는 모든 전하가 도체 중심에 모여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중심에서 어떤 점까지의 거리, R만큼 떨어진 게 전기장은 점전하처럼 표시되고요. 부도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간으로 분포하죠. 안에 전하 Q가. 그때도 국각정리에 의해서 이건 성립하는데, 국악이 많이 모여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근데 이 내부에서는 어떻게 된다? 내부에서는 이런 건 이제 표로 그리면 좋은데, R 떨어진 곳에서의 여기가 라지 R이면 전기장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R 제곱분의 1꼴로 떨어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됩니다. 선형입니다, 선형. 중심에서 0이 되는 거 이해 가시죠? 왜 0이에요? 대칭성에 의해서. 양쪽에서 잡아당기잖아요. 양쪽에서 같은 대칭성에 의해서 다 0 되거든, 전기장.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다 짝이 있기 때문에 맞은편에 0이 되는데, 이거 왜 선형이냐는 것은, 뒷장의 예제에서, 풀게 될 테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개념 설명에서 설명했던 게, 넓은 무한판의 경우, 전기장이 거리에 무관하게 이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된다 그랬는데, 얘는 왜 2분의 1이 없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두꺼운 도체는 또 분모에 2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엄청 두꺼운 도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껍지 않은 도체가 있어요. 두껍지 않은 도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두껍지 않을 때는 가우스 면을 이렇게 잡고요. 이게 위아래 길이 똑같이 잡아야 돼요. 그래야 대칭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A면은 이것도 A로 잡아야 돼요. 제가
개념 설명할 때 이걸 빼먹었는데, 그래야지 어때요? 거리가 일단 거리의 함수인지 모르니까 일단 전기장이 있긴 있을 텐데 이쪽 방향이고 이쪽 방향일 때 이랑 이 같게 잡았으니까 확실히 같은 거죠. 이건 아직 풀기 전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 면을 통과하는 거랑 이 면을 통과하는 거, 그리고 이 대칭성에 의해서 얘가 이런 방향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옆면을 통과할 수 없어. 옆면엔 항상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 대칭성에 의해서. 특별한 방향을 선호하는 게 상식적으로 대칭성에 의해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옆면을 통과하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전기손속은 어떻게 된다고? 이 면적이 A면은 윗면 더하기 아랫면의 전기손속은 에필론 제로분의 Q인인데 Q인이 뭐라 그랬죠? 일단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에 부도체판인 경우에 어떻게 돼요? 부도체판인 경우에는 이게 밑에가 없습니다. 이거 밑에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도체잖아요. 이게 도체 내부에선 전기장 없다 그랬죠. 이게 0이 됩니다. 이게 길이가 없어. 여기 전기장이 없으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전기선속도 뭐 어떻게 되겠어요? EA도 0이 되겠죠. E가 0이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체가 아주 두꺼운 경우, 이렇게 두꺼운 경우에 이 도체 바로 위에서, 도체 안이 아니라 도체 밖의 위에서의 이런 전기장 어떠세요? 이게 도체 안이 없어지니까 전기장은 에필론 제로분의 AQ인이 되는데, Q인이 여기에 있는 전하량이죠. 이 안에 있는, 가우스면 안에 있는, 여기 면에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에서 A분의 Q가 뭐예요? 정의가 면전압 밀도의 정의죠.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면전압 밀도 시그마. 그래서 두꺼운 도체판이, 두껍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두껍다고 지금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도체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도체도 얇은 판이라고 나오면은 양쪽으로 하셔야 돼요. 양쪽으로 하셔야 되고, 도체가 좀 두껍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엡실론 제로는 시그마 제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도체가 어중간하게 두꺼우면 왜 답이 두 개냐고 할 수 있는데, 괜히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걸 설명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도체가 어중간하게 두꺼우면 답이 절반이어야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도체가 얇다는 얘기는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플러스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체가 얇다는 얘기는 면전압 밀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본다는 얘기고요. 도체를 두껍게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이렇게 분포하게 돼요. 같은 거지만. 네. 그래서 계산해보면 결국 클리어하게 나와요. 모순이 없어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느냐, 그러니까 면전압 밀도 할 때 얘만 고려하느냐, 아니면 다 고려하느냐. 다 고려한다는 건 뭐예요? 얇은 도체가 그렇지. 얇은 도체. 두꺼운 도체라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두껍게 나오면 위에 거만 절반만큼 되는데 그 절반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꺼운 도체는 도체 외부에서 전기장이고, 아까 유도한 것처럼 유도하시면 되고요. 부도체판이거나 아주 얇은 도체의 경우에는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예제 1번 풀어보세요. 예제 1번. 자, 풀이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정석은 이거예요. 정의대로 풀려면은 전기장이랑 면적 벡터는 내적한 다음 다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다 나눠서 면적 벡터 방향 이쪽 방향이라 할까요? 이쪽 방향. 사실 방향이 두 개가 있긴 있는데 일단은 크기만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 전기장 어떻게 돼요? 여기서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이쪽이 되죠. 전기장 이쪽. 그리고 임의의 얘는 또 어떻게 돼요? 전기장. 근데 이게 문제가 방향이 이렇게 애매모호할 수가 있어. 방향이 전기장 방향 이쪽 방향이, 이 면적 벡터 방향은 다 아래 방향이 뒤에. 이 사이 각이 풀려면 풀 수는 있는데 상당히 좀 복잡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렇게 풀지 마시고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해야 되는데 이거 접근하기 되게 빡세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옆면이 있다, 똑같은 옆면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옆면을 통과하는 전기손속 계산해보면은 아랫면을 통과하는 전기손속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대칭성에 의해서 그래. 왜냐면 얘를 90도 돌려보세요.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옆면도 만들고 이 옆면도 만들고 윗면까지 다 만들어. 그러니까 면이 곱하기 6배가 된 거예요.
그 경우에 이 모든 면을 통과하는 전기손속은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안다고. 그래서 이 모든 면을 통과하는 폐곡면에 대한 전기손속에, 그러니까 전기손속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엡실론 제로분의 Q인인데 안에 Q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모든 면을 통과하는 건 얘인데 한 면을 통과하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6분의 1 하면 됩니다. 그래서 6 엡실론 제로분의 Q가 정답이 됩니다. 자, 뭐 이런 문제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11번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11번 풀어보지 마시고 같이 봅시다. 뭐 그냥 이렇게 푼다는 것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디에 전화가 있냐면 여기 이 꼭지점에 Q가 있습니다. Q. 이때 이게 이 정유면체 전체를 통과하는 전기손속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 하나 더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더 그려보세요. 정유면체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하나 더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색깔이 다르네. 이렇게 몇 배가 된 거예요? 정유면체 4배가 된 거죠. 근데 이거 위로도 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로도 이렇게, 여기도. 그림 왜 이렇게 갑자기 잘 그리지? 미술가가 된 느낌입니다. 여기 어떻게 그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어떠해요? 8배로 늘어났죠. 부피가 8배로. 근데 결국 대칭성에 의해서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검정색을 통과하는 게 결국 나머지 통과하는 거랑 같게 돼요. 네. 근데 모든 걸 통과하는 건 알겠죠. 모든 이 전체를 통과하는 전기손속은 얼마예요? 아까 말했듯이 엡실론 제로분의 Q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각각의 전기손속 통과하는 거 다 더하면 되겠죠. 대칭성에 의해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8 엡실론 제로분의 Q고,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뭐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기시면 돼요. 뭐 안 해도 되는 데는 해본 그런 문제니까. 이제 2번은 정확히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실전 문제랑 같은 수준의 문제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별표 5개입니다. 제일 여기서 중요한 문제고요. 문제가 전화밀도 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안에는 비어 있어요. 이거 안에는 진공이고요. 바깥에도 진공이에요. 안에만 이제 전화가 이제 Q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색깔이 다르죠.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 쌓인 총 전하량 라지 Q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대신에 안에 균일한 부포 총 전하 Q를 가진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전하밀도 로로 문제를 푸시고요. 1, 2, 3은 푸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그림과 같이 균일한 전하밀도를 가진 공모양 부도체 껍질이 있다. 이 공모양 부도체 껍질의 총 전하량은 라지 Q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좀 선호하는 건 교수님에 따라 다르겠지만 라지 Q를 조금 더,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그냥 조금 문제 스타일은 라지 Q로 좀 더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고요. 전하밀도로 조금 안 나오는 스타일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안 나온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푸시고, 오히려 라지 Q로 문제를 푸는 게 더 저는 그렇게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 다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지금 3개 다. 3개 영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진공 영역, 안에 진공 영역, 이 부도체 영역, 그리고 바깥의 진공 영역, 아주 멀리서. 네. 이 바깥에서의 영역, 그러니까 영역 3개에 대해서 전기장 구하시면 됩니다. 자, 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피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듯이 부피는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근데 이건 전하 밀도이기 때문에, 부피 전하 밀도이기 때문에 부피분의 질량이 아니라 부피분의 전하량입니다. 질량은 상관없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총 부피분의, 그러니까 총 부피가 아니라 전하를 가지고 있는 이 안의 부피분의 EQ를 하면은 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결국 문제 푸는데 필요는 없지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부피죠. 그래서 이 큰 원 빼기 작은, 그러니까 큰 9 빼기 작은 9를 해야지 이 안에 있는 이 도넛은 아닌데 이 안에 있는 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B 세제곱 빼기 A 세제곱분의 Q, 이런 관계식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이 문제를 푼 다음에 이 관계식으로 바꿔도 결국 풀리긴 풀려요. 뭐 그렇긴 한데, 뭐 처음 푸는 입장에서 이 라지 Q로 해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쉬운 건 뭐냐면요, 쉬운 건 이 내부가 제일 쉽고요. 내부 진공, 바깥의 진공 상태가 제일 쉽고, 이 안에가 조금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부는 뭘 할 게 없어. 왜냐면은 내부로 이렇게 가우스면 잡잖아요. Q인이 0이에요. 안에 뭐 있어요? 전하량 없죠. 그러니까 전기장도 뭐예요? 전기장도 0이 되는 겁니다. 대칭성에 의해서 전기장이 있으려면은 다 뭐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그래서 뭐 이 방향이 달라서 이렇게 상쇄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경우 Q인이 0이기 때문에 0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깥이 더 쉽거든요. 바깥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이 바깥에서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 어떻게 될까요?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대칭적으로 가우스면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게 가우스면 뭐라고요? 그 D 인테그랄 그 할 때 이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면이 이 면이고요. DA 할 때 면적 벡터가 뭐예요? 이 면을 통과하는 면적 벡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기장은 뭐예요?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입니다. 전기장은 이 지점에서 전기장. 다 여기랑 관련이 있네. 이 떨어진 곳에서. 이 떨어진 거는 스몰 r로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 대칭성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다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죠. 떨어진 거리가 다 같으니까. 그리고 면적 벡터랑 다 방향이 같기 때문에, 면적 벡터도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내적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전기장도 지금 크기만 일단 어떻게 보면 R의 성분이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크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일단은 그래서 결국 뭐가 되냐면은, 다시 씁시다. 그냥 뭐가 된다? 이거 상수니까 밖으로 나오고 내적도 없어지고 9의 표면적이 되죠. 9의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엡실론 제로분의 Q인인데,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4파이 E 곱하기 4파이 R의 제곱이죠. 이 R 뭐라고요? 가우스면의, 이 가우스면 그 반지름입니다. 가우스면 회색. 이게 엡실론 제로분의 Q가 되는 거죠. 결국 답이 뭐가 돼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Q니까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국악 정리할 때 여러분들 증명 안 하고 썼잖아요. 모든 질량이 또는 모든 전하가 얇은 껍질 중심에 모여 있는 거랑 같게 된다. 근데 보시면은 가우스 법칙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국악 정리 안 쓰고도, 또는 국악 정리 쓰고 바로 답을 이렇게 써도 뭐 틀렸다고 안 할 겁니다. 답을 이런 경우에는 바로 써도.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답을 바꿔줘야지.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라지 Q로 주어졌으면은, 만약에 이게 라지 Q가 답인데, 그 라지 Q가 문제에서 주어진 건 뭐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건 로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한 이 식 있죠. Q는 로 곱하기 이거 해주면 됩니다. 이거 대신에 이거 곱하기 로, 그게 지금 이거죠. 로 곱하기 3분의 4 또 약분되고 똑같이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다시 쓰지 않을게요. 답 이렇게 나오니까.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이걸 지우고 할까? 이게 더 낫겠죠? 그래서 속이 찬 게 이렇게 있고요. 이게 속이 차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알고 싶어요. 이 지점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리고 이 미지의 전하는
양의 전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의 전화라고 생각하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미지의 전화는 양의 전화이기 때문에 전기장 다 이쪽 방향, 이런 방향을 크기가 다 같고 방향도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이 가우스 면의 면적 벡터와 다 평행하기 때문에 결국 내적 해봤자 코사인 0, 1이니까 없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국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R이고요, 이게 A고요, 이게 B예요. 그래서 R, A, B를 헷갈리지 않고 잘 써주셔야 돼요. 그 가우스 법칙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 아까 말했듯이 뭐예요? 이거, 이 전기장은 이 회색면, 여기서의 전기장이고, 이 면적은 이 회색면, 가우스 면의 면적 벡터고, 이 동그라미도 가우스 면, 이 회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가 되겠어요? 이 회색의 임의의 여러분들이 잡은 가상의 가우스 면의 표면적, 이게 어떻게 된다? 엡실론 제로분의 가우스 면 안에 있는 뭐예요? 안에 있는 전화량이죠. 결국 뭐가 된다? 이 전화량만 하셔야 돼요. 이 전화량. 딴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안에 있는 이 Q 프라임 뭐가 되겠어요? 로 V가 됩니다. 로 V 프라임. V 프라임은 뭐예요? 이 시안색에 해당되는 부피예요. 그냥 그거의 정의예요. 그 뭐예요? 이 밀도의 정의예요. 밀도. 맞죠? 이 여기 해당되는 면적 부피분에 여기 해당되는 전화량 되잖아요. 일로 이항하면. 아시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Q 프라임 대신 쓰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V 프라임 적으면은, V 프라임은 3분의 4 파이, 아까는 B 세제곱인데 B 하면 안 되죠. 안에 있으니까. 가우스면이 안에 있잖아요. R 세제곱이죠. R 세제곱 빼기 A 세제곱이죠. 네, 뭐 한 건지 알겠죠? 부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면 답이 돼요. 그래서 괜히 또 정리하다 틀리면 안 되니까 똑같죠 이거. 정리하면 답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내도 되고요. 끝내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다시 로에다가 뭘 넣으면 돼요? 로에다가 아까 그 앞에서 말한 로는 이거 넣으면은 문제가 Q로 나올 때 답도 나오는데, 이렇게 돌려서 하지 마시고 만약에 문제가 바로 이렇게 Q로 나온다, 그때 풀이를 또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바로 이 안에 있는 이 초록색 안에 있는 이 초록색 부분에 해당되는 게 Q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앞에까지는 똑같이 적으면 될 것 같고요. 이 앞에까지는 똑같이 적으면 되겠고, 엡실론 제로분의 Q인을 하면 되잖아요. 3분의 4 그 짓거리를 해도 되는데, 결국 얘는 그 닮은 비율을 사용할 수가 없네. 안에가 뻥 비어 있으니까. 결국 노가다를 해야 되네. 3분의 4 그걸로. 좀 쉽게 푸는 방법이 없나? Q 쉽게 푸는 방법이 없나? 그냥 정석대로 얘는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속이 꽉 찬 것 같은 경우 있잖아요. 비율로 그냥 3승, R 3승분의 뭐 B 3승 뭐 이거 곱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네. 안에가 비어 있으니까. 그냥 롤을 이거 같은 경우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롤을 써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Q인을 따로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Q인은 뭐가 되겠어요? Q인은 로 곱하기 이제 이게 되는 거고요. 로는 또 뭐예요? 로는 아까 말했듯이 3분의 4, 잠깐만요. 그러니까 Q인은 로 V인인데, 로가 아까 말했듯이 3분의 4 파이 B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아까 그냥 그거 말한 대로 그냥 풀어야 되네.
이거 분의 그냥 Q가 되는 거고요. VE는 뭐가 되겠어요? VE는 아까 말한 요놈 있죠, 요놈이 됩니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A 세제곱. 그냥 결국 이거 풀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Q로 나오잖아요. 이 롤을 넣어서 이 노가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제 2가 좀 더 쉬운 것 같고요. 이제 2번에 대해서는 푼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 이 로에다가 결국 로에다가 이 중간에 넣으면 되죠. 로에다가 이걸 넣어야 된다고요. 전체 부피분의 이 전체 전하량 결국 넣어서 약분이 되고 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뭐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제 3번은 이거 풀어야 될지 말지 고민되는데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별표 하나씩. 아까 뭐 유한 선전한 전기장 전 챕터에서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적분하는 거 안 나온다고. 그거에 비해선 나올 확률이 조금 더 커요. 가우스 법칙 독립적으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한 문제 나오면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래서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함수 쉽게 이렇게 식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뭐냐면은 공이 있는데 전하 분포가 여기는 별로 없어. 여긴 별로 없는데 아래서 멀어지면은 뭔가 그 밀도가 점점 커져. 그래서 여기는 막 전하가 되게 많고 바깥에 여기서 제일 많고 이런 함수꼴로 주어질 때. 그래서 함수꼴로 주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총 전하로 항상 답이 나오니까 총 전하 Q로 결국 답을 꼭 쓰셔야 됩니다. 여기 왜 로로 주어졌네, 로로 써도 되지 않냐 했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퍼펙트 물리가 이렇게 이런 거 좀 부주의해서 그런 거고 실제 문제에서는 이 로를 빼먹고 나옵니다. 이렇게 KR로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예 정확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전기장의 세기를 뭐 Q로 구하시오. 그러니까 K로 쓰시면 안 돼요. 정답을. 여기 K 주어졌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그럼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는데 K로 쓰시면 안 되고 Q로 항상 바꿔주셔야 돼요. 최종 답을. 네, 항상 물리 문제 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 문제에서 K가 있어서 좀 애매모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시겠죠?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요. 총전화 Q부터 푸시면 돼. 그래서 총전화 Q를 구하는 게 아니고 K를 구하라는 건데 문제에서. 이거 이해하면 되는구나. 총전화 Q를 구하시오 문제 맞습니다. 뭐 그렇게 봐야 되나? 자, 그러면은 자, 얇은 국껍질을 생각해야 돼요. 이 안에 임의의 중심에서 R 떨어진 곳에서의 얇은 국껍질. 얇아요, 되게. 두께는 DR입니다. 왜 DR로 하냐면 지금 적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떨어진 거리는 R입니다. R. 임의의 R이에요. 임의의 R.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얇은 국껍질을 안에서부터 바깥에까지 다 더하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 거기에 있는 총 전하량은 Q가 된다. 이걸로부터 할 거예요. 일단 이 얇은 국껍질에 있는 전하량 DQ라고 그럴까요? DQ.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로 DV죠. 왜냐면은 이 안에 얇은 국껍질의 부피를 DV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DV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펼쳐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납작하게 만들었다. 납작하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면적, 이 부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부피 어떻게 되냐면요. 피드백 안 받으려고 지금 나 댓글로 다 박았는데 귀찮아서. 어떻게 되냐면 이 구에 이 얇은 국껍질 위에나 아래나 사실 표면적 거의 같습니다. 표면적 뭐예요? 4파이 R제곱으로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아래에 있는 거랑 바깥에 있는 거랑 좀 다르지 않냐 했는데 그거 이제 미적분할 때 결국 무시됩니다. 정확히 증명 안 하겠지만. 두께는 뭐예요?
dr이죠. 이게 뭐가 되겠어요? 결국 이 얇은 국껍질의 부피가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 하나의 이 면적, 아니 그러니까 표면적 곱하기 두께 하면 부피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총전하 Q가 나오는 겁니다. 그 상수는 앞에 빼버리고요. R제곱 DR만 0부터 라지 R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네.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3분의 R 세제곱 로 4파이 이렇게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Q는 로가 지금 KR이죠. KR 잘못하고 있습니다. 로가 지금 상수로 빼면 안되죠. 그래서 K만 빼고 K만 빼시고 로가 KR이니까 R은 3이 되는 거죠. 3. 다시 풀면 어떻게 된다? 4파이 4분의 R의 4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없어지니까 정답 어떻게 된다? 파이 K R 4제곱이 Q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은 파이 K R 라지 R 4제곱 이게 뭐가 되는 거다? 이게 총전하랑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답이 이렇게 K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K가 파이 R 4제곱분의 Q라는 거 아니까 그거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이 주어지면 쉬운데 그냥 전기장의 세기를 전체 전하랑 Q로 나타내시오 나오면은 이 과정을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약간 그냥 정형화된 물리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니까 그냥 암기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총전하 Q 구하라고 안 나와도 구하셔야 돼요. 항상 구해서 풀게끔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K를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답을 K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시겠죠? 방금 한 게 이거예요. K 구한 거예요. K랑 Q의 관계 구한 거예요. 바깥에 있을 땐 쉽죠? 바깥에 있을 때는 뭐 K 이런 거 고려할 필요도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냥 구각전이 생각하셔도 되고 바깥에 있을 땐 어때요? 어차피 구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 구각에 대해서 이 구각에 있는 모든 전하량이 중심에 모이는 거. 이 안쪽 구각에 대해서도 이 구각에 대해서 이 전하량이 중심에 모이는 것처럼. 결국 어떻게 돼요? 전기장? 점전하처럼 되죠? 점전하처럼 이렇게 됩니다. 점전하랑 같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고 가우스 법칙 물론 3번도 가우스 법칙 써서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답 바로 써도 뭐 교수님이 틀렸다고 안 할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가우스 법칙 꼭 쓰셔야 되죠. 2번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있고요. 좀 크게 그립시다. 있고 가우스면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 알고 싶은 거죠. 그럼 가우스면 어떻게 잡으면 된다?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잡으세요. 대칭으로 잡으면은 아까 말했듯이 다시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서 결국 플럭스 통과하는 거 다 전기장 대칭성에 의해서 전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4파이 R 제곱 R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게 뭐다? 이 안에 있는 이 가우스면 안에 있는 총 전하량 Q인 에필론 제로분의 Q인을 구하면 되는데 Q인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Q인만 따로 구하겠습니다. 적분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 아까랑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적분 구간만 R에서 라지 R이 아니라 R에서 스몰 R로 바뀌는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 기억해 볼까요? 뭐였나요? 기억이 안 나. 자, 로디브였죠? 로디브였는데 로는 뭐였어요? 로는 KR이라 그랬죠? KR. V는 뭐였어요? V는 이 얇은 구가 4파이 R 제곱 DR 이게 dV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기억하시나요? 4파이 K는 상수니까 나오고 R 세제곱만 적분하면 되는데 R 세제곱 적분하면은 4분의 R이 아니라 스몰 R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냥 했습니다. 계산 바로.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요. 파이 K R 4승.
이걸 어디 넣으면 된다고요? qin 이렇게 넣으면 된다고. 정답은 뭐가 될까요? e는 이거 밑으로 보내면은 4파이 r 제곱분의 a 에필론 제로분의 위에는 파이 k r 내승이니까 r 제곱 되고요. 다시 쓰면은 4파이 에필론 제로분의 파이 k r 제곱이 있는데 이대로 답을 멈춰버리면 감점될 수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요? k가 이거라고요. 이거 넣어주세요. 이거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이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맞았죠? 4파이 뭐야? 파이 어디 갔어? 아 정말 또 실수했네. 파이 없어지죠? 여기 왜 썼어요? 여기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져. 4 엡실론 제로분의 뭐야 이거? 파이 없어져. 제대로 맞게 푼 겁니다. 약분을 안 했을 뿐이에요. 약분을. 그래서 K에만 뭐 해주면 아까 이거만 넣어주면 정답이 이게 나온다고요. 주의할 게 뭐다? 문제에서 만약에 총전화 Q 구하라고 안 했어도 여러분이 구해서 답을 이렇게 K라고 답을 쓰지 마시고 이 안에 총전화 Q로 쓰셔야 돼요. 여기서는 문제가 좀 이 문제 자체로서는 K라고 써도 틀렸다 할 수 없는데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는 문제를 좀 바꿔서 대문자 Q로 쓸 수 있게끔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설명이 잘 전달 안 된 것 같은데 문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만 쓰셔도 답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쓰셔도 됩니다. K로 답 쓰셔도 돼요. 여기서 뭐 그냥 문제에서 K 주어졌잖아요. K 주어지고 Q가 안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맞는데 문제 Q로 나타내라고 아마 또 나올 거예요. 나올 거라 같다는 얘기였어요. 제 말은. 정확히 말하면 얘도 K로 쓰셔야 돼요. 이 문제만 봤을 때 이렇게 문제만 봤을 때는 문제에서 Q가 안 주어졌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얘도 사실 K로 쓰는 게 정확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근데 실제로 시험에 나올 때는 라지 Q로 나타내라고 아마 문제를 좀 자세히 주어질 겁니다. 그럴 거고. 11-3번 풀려고 했는데 이게 차원이 달라요. 이거 뭐 빼기 할 때 어때요? 얘 차원이랑 얘 차원 같아야 되죠. 차원 다르잖아요. 얘는 무차원이고 얘는 뭐예요? 길이 차원이잖아요. 답도 막 그게 제곱분의 제곱 빼기 세제곱인가 하여튼 답도 이상해. 그래서 이런 문제 절대 교수님이 오류 있게 안 내니까 이렇게 풀지 마시고 나중에 서웨이 연습 문제 같은 거 보고 괜찮은 문제 있으면 그때 풀어보죠. 일단 얘는 풀지 마세요. 어차피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예제 4는 그냥 적분하는 문제라서 풀지 마시고 문제 11-4번 이거 중요하니까 풀어보세요. 11-4번 중요하니까 풀어보시고 자 어떤 문제냐면요. 그러니까 도체랑 부도체의 특징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도체는 어때요? 부도체는 항상 이 전하가 이 안에 다 있을 수 있다고 이 부도체. 네. 그리고 우리 그 쌍극자 평극 그거 뭐 유전분 같은 거 생각 안 하니까 일반 물리에서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전하 Q가 뭐 보통 균일하게 모여있다고 뭐 갑자기 배가 고프네 도넛인데요. 도체는 어때요? 도체는 만약 있으면은 표면에만 분포한다 그랬죠. 전하랑이 표면에만 이렇게 분포하게 됩니다. 전하가 표면에만. 그럼 이 안쪽 표면에 분포할 수 있느냐? 그게 궁금하죠. 여기도 표면 있잖아요. 안에 표면. 이거 진공이고. 지금 3차원입니다. 3차원. 9입니다. 9. 1이 아니라. 그게 이제 관련된 게 이 문제고요. 이 문제는 뭐다? 다시 자세히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스면 그러니까 안에 또 이게 Q가 있어요. Q가. 그리고 이 면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네. 이 안에 여기에 총 뭐예요? 여기 있는 거 총 전하량은 뭐다? 3Q다. R자가 3Q다.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어떻게 푸냐면요, 그냥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자, 이거 아주 얇게 표면 바로 위에서 이렇게 거의 두께 없게끔 이렇게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두께 있게끔 잡으면은 뭐 도체 내부는 전기장 없으니까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잡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가우스 법칙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대해서 가우스 법칙 적용하면 잘 보세요. 이게 Q인이 되는데, 도체 내부엔 전기장이 없습니다. 그냥 공리처럼 받아들이면 됩니다. 정전기 평형 상태에서 전류 안 흐를 때요. 뭐 어떻게 돼요? 도체 내부로 잡았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도체 내부에 이 전기장 뭐 있다고요? 도체 다 내부잖아요. 이 화살표가 뭐다? 다 길이가 0이어야 된다. 없다. 이거 다 뭐예요? 그려놓는데 없다. 없는 거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면에 대해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있죠. 그래서 식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된다? Q인이 0이어야 돼요. 근데 안에 Q가 있었잖아 이미. 결국 어떻게 된다? 지금 되게 얇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도체 내부에는 없는데 도체 표면에는 있을 수 있다고요. 이 표면에 어떻게 된다? 이 표면에 마이너스 Q가 이렇게 분포하게 됩니다. 이 표면에 마이너스 Q. 네. 도체 표면에. 근데 아까 전에 R자가 3Q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쪽 안쪽 표면에 마이너스 Q가 분포하기 때문에 바깥쪽 표면에 결국 어떻게 돼야 된다? 바깥쪽 표면 여기에 결국 4Q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바깥쪽 표면에 다 합치니까 4Q. 이해 가시나요? 전하랑 더해서 3Q 돼야 된다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잖아요. 안쪽에서 마이너스 Q니까 바깥쪽에는 4Q가 되니까 더해서 결국 어쨌든 안쪽이랑 이렇게 더하면 3Q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이 4Q 돼야 됩니다. 자, 답은 뭐겠어요? 바깥쪽 표면의 표면 전압 밀도죠. 이게 뭐예요? 밀도는 결국 부피분의 전하량이죠. 그래서 부피가 아니라 표면 전압 밀도죠. 표면 전압 밀도. 문제 잘 그어요. 표면에만 부포하기 때문에 부피 전압 밀도가 의미 없죠. 지금 도체에서는. 표면은 4파이, 긴 쪽 반지름이 B제곱, 그거 분의 4Q죠. 4Q. 정답은 뭐가 된다? 파이 B제곱분의 Q가 답이 됩니다. 파이 B제곱분의 Q가 정답이 됩니다. 이거 이해 가셔야 됩니다. 이런 스타일로 나올 수도 있겠네. 나올 수 있습니다. 11-5 뭐 이렇게 문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이거 타원체처럼 생겼는데 방구예요. 방규면입니다. 그리고 이 면 있죠. 이 면까지 포함해 보세요. 그래서 이 면을 통과하는 전기손속이 문제에서 말하는 파이 1이고, 이 면을 통과하는 전기손속이 문제에는 없지만 파이 2라고 해볼까요? 그럼 파이 1 더하기 파이 2는 어떻게 된다?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Q인이 되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에 전화 뭐 있다는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이 된다고요. 결국 어떻게 돼요? 파이 1은 답이 파이 1인데 마이너스 파이 2와 같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쪽 나오는 게 면적 벡터 뭐예요? 그냥 A라고 해도 되겠네. A 벡터 뭐예요? 크기 뭐예요? A 벡터 크기. 면적 벡터 크기.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 그래서 이건 뭐예요? 얘 2는? 파이 2 뭐예요 이거? EA죠? EA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이 180도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그래서 2 파이 R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 파이 1은 결국 부호만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냥 뭐가 된다? 뭐 잘못했나? 뭐 제대로 했죠? 네. 그래서 정답은 뭐다? 2 파이 R 제곱이 답이 되고요. 여기서 조금 애매모호할 수 있는 게, 이 곡선 자체는 폐곡면이 아니죠. 닫혀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잠자리체인 거예요. 잠자리체가 열려있는 거잖아. 그래야 잠자리를 잡지.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면을 과연 DA를 할 수 있냐.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들어간다 해서 안으로
바깥과 안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전기 손속이 내적이라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양의 값으로 적으면은 뭐 크게 틀렸다고 안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안 닫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막 이렇게 썼는데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면적 벡터 방향을 보통 정의를 안 하면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가우스 법칙에서는 항상 닫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냥 11-16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플럭스 이거죠. 이건 뭐예요? 인테그랄 이게 제일 큰 값이 되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게 뭐랑 같대요? 엡실론 제로분의 Q인이랑 같죠. Q인은 뭐라고요? 가우스면 안에 있는 알짜 전화량입니다. 그럼 S1에 대해서 엡실론 제로분의 Q인 하면 결국 뭐가 된다? 이 면에 대해서 알아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 내적하고 다 인테그랄 계산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면은 파이 1이라 그럴까요? 얘는 엡실론 제로분의 3이고요. S2는 파이 2라 그럴까요? 얘는 엡실론 제로분의 이 둘이 더하면 되겠죠? 2가 되네. 얘는 뭐예요? S3는 엡실론 제로분의 그러니까 2C가 되는 거죠. 2C. 전체 S4에 대해서는 어때요? 파이 4라 그럴까요? 엡실론 제로분의 다 더해보세요. 4가 되죠. 4C 4쿨롱. 제일 큰 건 뭐예요? S4에 대한 Q인이 제일 크기 때문에 결국 파이 2도 4면에 대해서 계산한 게 가장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되는데 전기장이 계산할 필요 없다고요. 그냥 Q인만 계산하면 된다는 게 가우스 법칙이에요. 7번은 그림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도체랑 뭘 말하는 거예요? 도체 안에 어떻게 도체가 있어? 그냥 넘어가 주시고요. 그림을 어차피 시험 안 나오니까. 11-8번 풀어주세요. 8번. 뭐냐면은, 면이 있는데, 여기를 1, 2, 3, 4, 5 이게 통과하는 전기 손속 각각 뭐라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탈이 되겠죠? 전기 손속. 플러스 마이너스 고려하면 되는데, 어차피 다 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적 값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고려를 해서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거? 이거 더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게 전기 손속이잖아요, 이렇게. 내적. 근데 결국 이 내적 값 다 주어진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그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그마만. 그래서 가우스가 많이 했듯이 1 더하기 6하고, 2 더하기 5하고. 가우스가 많이 했듯이 초등학교 때 하던 방법. 그럼 7만 3번 더하니 되니까 21이네요, 21A. 그래서 21A가 뭐예요? 파이 2가 되는 거고. 이게 뭐랑 같다? 가우스 법칙이 엡실론 제로분의 Q인이랑 같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Q인이죠. 따라서 Q인은 뭐예요? 21A 엡실론 제로가 정답이 됩니다. 이게 내부에 있는 알짜 전하량이 되는 겁니다. 문제 11-9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자, 보시면 다 도체고요. 반지름 R인 도체공이 이제 안에 있는 거고요. 작은 R. 바깥에 있는 건 어때요? 바깥에 있는 건,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가 라지 R입니다. 어차피 이제, 껍질은 보통 이 두께가 아주 얇은 걸 의미하는데 제가 그림을 단지 이렇게 설명하려고 두껍게 그렸을 뿐이에요. 문제가 뭐냐면은 진공이고 이 사이도 진공인데 무슨 그림인지 알겠죠? B급 침 부분이 그 도체입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Q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간에 딱 이렇게 있긴 힘들 텐데 딱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될까?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 생각해도 되고요. 정전기학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 전하 라지 Q인 반지름, 그러니까 안에는 라지 Q가 있는데,
도체 성질에 의해서 이 표면에만 분포해요. 표면에만 이렇게 분포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다 저 더하면은 라지 Q라고요. 라지 Q로 분포. 그때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뭐다? 이 초록색 바깥의 도체 껍질의 안쪽에 분포하는 알차전화. 문제 이해가 잘 안 가죠? 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이해가 갑니다, 사실. 그래서 이 도체 표면 안쪽에 분포하는 가우스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렇게 얇게 안쪽에서 조금만 벗어난 조금만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된다? 절대적 가정 중에 하나가 정전기 폐형 상태에서 도체 내부의 전기장 항상 뭐다? 항상 0이 돼야 됩니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공리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어차피 0을 적분하는 거잖아요. 0 적분하면 뭐예요? 0이죠. 그러니까 이게 0이니까 0을 계속 더하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엡실론 제로분의 가우스 면회 안에 있는 총 전하량. 그건 뭐예요? 안에 얼만큼 있어요? 안에 Q 더하기 Q 라지 Q 더하기 스몰 Q만큼은 있는 건 확실하죠. 문제에서 주어졌죠. 근데 이 녹색 부분의 표면 전하는 모르죠. 그걸 더했더니 0이 돼야 되죠. 따라서 이 녹색 부분에 있는 표면 전하는 답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Q 마이너스 스몰 Q 이렇게 답이 이겁니다. 좀 재미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 녹색이 중성 도체였다 처음에 여긴 별말 없죠. 별말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전화랑 상관없는데 만약에 중성이었다 그때 이 바깥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도체 껍질 바깥쪽에 알짜 전화 뭐가 되겠어요? 그건 이게 더해서 0 돼야 되잖아. 처음에 중성이었으니까 분리된 거잖아. 정전기 유도 현상에 분리된 거니까 얘는 라지 Q 더하기 스몰 Q가 됩니다. 그래야지 녹색에 분포하고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플러스라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중성이었어요. 그만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이해 가시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지금 고르게 그랬는데 고르게 분포하지는 않고요. 여기에 Q가 있으니까 여기에 더 많이 모이긴 해요. 마이너스가 여기 좀 듬성듬성하고 그래야지 결국 이게 상쇄가 되거든요. 전기장이. 근데 이제 분포를 물어본 건 아니니까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11-9 이런 스타일로. 자, 11-10 풀어보세요. 이 문제 좀 논리적으로 가우스 법칙 막 써서 풀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풀었습니다. 뭐냐면은 무한 평면이 있을 때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 뭐예요? 이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파란색 이 파란색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 이쪽으로 이렇게 거리에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이거 제가 안 그린 게 있는데 여기 멀리에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정말 한꺼번에 좀 그리지.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통은 축전기 충전하면은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 되네요. 반대로 돼 있죠. 플러스 갖게 되었네. 그래서 보통은 평행파 축전기 있으면은 바깥에가 0이고 안에가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는데 이 문제는 반대네요. 바깥에가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고요. 전기장이 거리에 무관합니다. 멀리 가도 얘예요. 안에가 0이 되는 거네요. 네, 좀 신기하네. 그래서 아닙니다. 안에. 그래서 이 사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평행판 사이가 0이 됩니다. 이 문제는 11번은 역학 문제랑 너무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융합해서 나올 것 같진 않으니까 풀지 마시고요. 이거 풀 시간에 다른 전자기학 문제 푸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2번은 풀면 되는데 좀 쉽게 바꿔서 풀어주세요. 이대로는 안 나올 것 같고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 이 구멍 중심 이 빈 구멍 중심 여기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 방향도 물어볼 수 있는데
방향은 대칭성에 의해서 이쪽 방향이잖아요. 크기만 물어볼 것 같습니다. 구멍 중심에서 해서 풀어보세요. 중심은 풀만 합니다. 자, 풀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비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속이 꽉 찬, 속이 꽉 차고 이 부피 전압 밀도 로 애랑 정확히 이 위치에 얘도 속이 꽉 찬데 크기는 절반이고 이게 마이너스 로이네. 그래서 이게 겹칠 수 있나 겹칠 수 없지 않나 할 수 있는데 그냥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로가 이렇게 있다면 두 개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체에 대해서 하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로에 있는 거에 대해서 하면은 결국 이게 되잖아요. 수학적으로는 가능하죠. 물리적으로 좀 부도체구 안에 어떻게 부도체구를 넣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얘에 대해서는 얘가 만드는 얘가 얘 중심에 만드는 전기장 0이에요. 어차피 대칭성에 의해서 맞죠. 결국 어떻게 돼요? 문제가 겹쳐도 이거 없는 거랑 같다고요. 어차피 0이니까 그냥 그래서 결국 그냥 로인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문제를 쓰면 결국 뭐가 된다? 결국은 이 문제는 중심에서 이 전체가 R일 때 라지 R일 때 중심에서 2분의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 구하는 문제랑 같아집니다. 그리고 정답은 부피 전압 밀도 로로 쓰시면 되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면 가우스 면을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된다? 다시 쓰면은 가우스 법칙 쓰시면은 인테그랄 EDA는 에필론 제로분의 가우스 면 안에 있는 Q인 다시 쓰면은 이 면의 표면적 4파이 R 제곱인데 R이 뭐예요? 2분의 R이죠. 2분의 R 2분의 R 제곱이니까 4R 제곱으로 바로 적겠습니다. 이게 약분되네요. 이게 뭐랑 같다? 에필론 제로분의 Q인인데 Q인은 뭐예요? 로 V죠. 로 V 로 V인데 로 V 프라임을 하겠습니다. 프라임은 이 회색 부분의 부피 걔는 어떻게 된다? 다시 쓰면은 에필론 제로분의 1 로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데 R이 2분의 R 써야 되죠. 그래서 저걸 세제곱을 하면은 바로 계산할게요. 2분의 R 세제곱 하면은 8분의 R 세제곱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2 없어지고. 그래서 되게 헷갈리는데 어떻게 돼요? R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죠. 파이 없어지죠. 전기장 빼고 다 날라갔네. 이쪽은 전기장 빼고 다 날라갔어요. 정답이 어떻게 된다? 6 엡실론 제로분의 로 R.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는 임의의 공간에서 묻는 건데 임의의 공간에서 다 어떻게 된다? 이 크기가 돼요. 이게 됩니다. 이게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다 이 방향이 되네.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도 이렇게 되고 재밌네. 그래서 아마 중심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안 내요 교수님. 그냥 우리 예제 2번인가? 그런 식으로 내지 구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굳이 낼까? 못 풀잖아. 그냥 연습하라고 그냥 넣은 거였고요. 이 가우스 법칙 연습하는 측면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는. 자, 문제 13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이 문제 봤을 때는 넓이가 무한이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무한 아니어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무한 평면이어야 되지 않냐 생각했는데 무슨 문제냐면요, 이렇게 있는데 이 중앙 있죠. 중앙에서 조금 떨어진 이 점 있죠. 이 지점에서 묻는 겁니다. 이 축 있으면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 묻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 때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이렇게 입체로 보기를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봤을 때라고 그리면요, 그냥 이렇게 면으로 그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있고요. 정확히 중앙에서 떨어진 이 지점,
이걸로 할까요?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걸 넓게 잡지 마시고요. 이렇게 넓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장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대충 이런 방향이 될 텐데, 모서리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좁게 잡으면 돼요. 네, 이렇게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은, 이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걸 좁게 잡고, 여기서 대칭으로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x면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거리 x만큼 좁게.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잡으면 된다? 이렇게 좁게 가us면 원통이나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대칭성에 의해서 좁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전기장 다 이렇게 될 겁니다. 대칭성에 의해서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네. 좁게 잡으면은. 그리고 아래 방향도 있겠죠? 아래 방향. 왜냐하면 이 사이에 지금 플러스 전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모든 면에 있는 겁니다. 모든 면에. 그래서 이 전기장 지금 그리고 이걸 x를 같게 잡았기 때문에 이 전기장이나 이 전기장의 크기가 같겠죠. 그래서 마치 그 무한 평면이랑 비슷한데 단지 q인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EA 더하기 EA는 같고요. 에프실론 제로분의 이제 q인, 그러니까 이게 전기 손속 윗면 아랫면 다 더하면 되고, q인은 어떻게 돼요? q인은 로 v죠. 로 v. 그래서 로우는 그냥 쓰면 되고, 부피는 어떻게 돼요? 부피는 a 곱하기 면적이 a입니다. a 곱하기 2x죠. 2x. 근데 a는 약분되는 거죠. 다시 쓰면은 2a는 로 a 2x인데 a 약분되고 2도 약분되네. 그래서 엡실론 e는 엡실론 제로 어디 갔어? 여기 엡실론 제로 있어야 됩니다. 엡실론 제로분의 로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번. 2번은 외부죠. 외부. 근데 이게 외부의 전이 지점이 아니고 얘도 중심면이어야 돼. 문제가 잘못됐네요. 중심축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대칭 그 가운데만 됩니다. 왜냐면 이게 무한이면 상관없는데, 이 길이가 무한되면 아무데나 상관없는데, 무한대가 아니니까 이 중앙에 대해서 해야지 대칭으로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때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아요. 문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원통으로 잡아야 되고, 저 직사각형 이렇게 직육면치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뭐 어떻게 돼요? 완전 똑같은데 뭐만 바뀌어요? x가 두께가 2d, 그냥 x예요. 얘도 x로 잡으면 되겠네. 뭐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지 뭐 답이. 답 똑같습니다. 답은 잘못 말했죠. 잘못. 자, 상수. 자, 얘는 잘못했습니다. 다시 똑같은 게 아니라, 앞에는 똑같은데 뒤에는 어때요? 뒤에는 여기까지 q인이 있죠. 여기까지 q인. 그래서 두께가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d고 이게 d는 거잖아요. 맞죠? 총 2d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냥 이 부피 구하면 돼요. 이 부피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냥 2d 넣으면 돼요. 2d. 그러니까 x가 d로만 바뀌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상수겠죠? 네.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차피 엄청 멀리서 보면은 이 두께가 거의 얇아 보일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써져. 그거랑 같아요. 무한평면 문제랑 결국 같아집니다. 지금 상수로 나오죠? 바깥에서는. 안에서는 상수가 아니라 이제 x에 대해서 이제 멀어질수록 안에 더 플러스가 많아지니까 전기량 커지고. 재미있는 문제네. 재미있는 문제라서 뭐 이거 관련된 어떤 게 좀 응용돼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재밌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이 얘는 엡실론 제로분의 로 d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이거랑 좀 별개로 아까 좀 설명을 좀 잠깐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얇은 도체랑 지금 이 문제는 부도체였습니다.
이 문제는 전혀 독립적인 문제. 그러니까 얇은 거랑 두꺼운 거랑 도체 생각할 때 좀 두껍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Q가 이렇게 위에 분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윗면, 아랫면에 Q가 이렇게 분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분포합니다, 도체에서. 이제 얘를 멀리서 보면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렇게 보이겠죠. 멀리서 보면은. 멀리서. 당연히 얇아지겠죠. 멀리서 보면은. 어차피 무한이기 때문에 무한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풀든 여기서의 전기장 어때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는 전기장 같아야 되는데 공식이 뭐였냐면은 공식이 도체입니다. 이거 둘 다. 두꺼운 도체는 엡실론 제곱분의 시그마가 전기장이라고 그랬고요. 얇은 도체는 2 엡실론 제곱분의 시그마가 정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두껍다 얇다를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거 모순이지 않느냐. 아까 그걸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잘 설명 못했는데, 자, 이 위에 있는 전하량의 전하밀도를 만약에 이제 시그마라고 합시다. 그럼 아래에 있는 전하밀도 어때요? 얘도 시그마죠. 얘를 멀리서 보면 얘는 어때요? 더 많겠지. 2 시그마잖아. 그러니까 얘는 계산할 때 어때요? 위에 의한 것만 이제 한다고. 위에 윗 전하밀도에 의한 것만 계산돼서 넣는 거. 얘는 어때요? 얘도 위에 있는 거 2 시그마잖아. 근데 얘는 멀리서 보면 2 시그마. 정답은 뭐예요? 둘 다? 엡실론 되면 시그마. 얘도 2 시그마 넣으면 엡실론 되면 시그마. 그래서 같은 물리계죠. 지금 멀리서 봤을 때니까. 같은 물리계에서 모순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정확하게 주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보통은 얇은 걸로 나와요. 두꺼운 걸로 나오는 경우 별로 없고, 이렇게 부도체로 11-13처럼 두껍게 나오면 좀 재밌네요. 이 안에서의 전기장 구하는 문제. 많이 풀어본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문제. 네.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 11-13번 왠지 나올 확률 굉장히 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꼭 11-13번 별종 한 3개 정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가시면요, 카톡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단톡방에 물어봐도 되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나중에 그 전위에 대해서 개념도 거기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빨리 가야지. 12시간 오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맥도날드 버거가 끝나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할게요.